뉴캐슬전 손흥민 움직임이 이상했던 이유. 영국 BBC 램파드 기분 분석 풀버전 해설. 포스테코글루 자신의 전술을 탓해야 한다. 프랭크 램파드가 손흥민의 활약을 비판했다. 토트넘 호스퍼는 1일 오후 9시 30분 한국 시간 영국 뉴캐슬에 위치한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에 1에서 2로 패했다. 토트넘은 4-3-3 포메이션을 가져왔다. 오도베르, 손흥민, 쿨루셉스키, 메디슨, 비수마, 사르, 우도기, 드라구신, 로메로, 포로가 선발로 나왔고 비카리오가 골문을 지켰다. 이에 맞선 뉴캐슬 역시 4-3-3 포메이션을 활용했다. 고든, 이삭, 반스, 조엘린톤, 기마랑이스, 롱스테프, 켈리, 번, 크레프, 리브라멘토가 선발 명단을 채웠고 포프가 골키퍼 장갑을 꼈다. 지난 경기에서 4-0 대승을 거둔 토트넘. 이 흐름을 살리고자 뉴캐슬 원정에서 공격을 퍼부었다. 토트넘은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점유율과 패스 횟수, 슈팅 횟수 등에서 뉴캐슬의 월등히 앞섰다. 점유율은 무려 66%에 달했고 패스 횟수는 500회에 육박했다. 슈팅 역시 20회에 달했으며 이는 뉴캐슬 9회 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였다. 하지만 좀처럼 골을 넣지 못했다. 오히려 전반 37분 하비 반스에게 실점을 허용하며 리드를 내줬다. 다행히 후반 11분 댄버니 자책골로 균형을 맞췄지만 추가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다. 결국 후반 33분 알렉산더 이삭에게 제역전골을 내줬고 그대로 1에서 2 패배를 당했다. 전체적으로 아쉬운 활약이었다. 새롭게 선을 보인 윌슨 오도베르는 소파스코어 기준 평점 6.7로 팀 내 최저 평점을 받았다. 득점을 책임져야 하는 손흥민 역시 침묵했다. 물론 통계 매체의 평가는 나쁘지 않았다. 소파스코어는 그에게 평점 7.4를 부여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손흥민은 드리블 성공 1회, 패스 성공률 94%, 키패스 3회, 지상경합 승리 4회, 태클 2회 등을 기록했다. 하지만 득점을 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웠다. 램파드 역시 이 부분을 지목했다. 램파드는 BBC 위 매치 오브 더 데이 2를 통해 손흥민에 대한 코멘트를 달았다. 그는 브레넌 존슨이 오른쪽에서 크로스를 올리려고 할 때 손흥민의 움직임은 이상했다. 그는 박스 안에서 스트라이커이자 노구이다. 그가 전형적인 스트라이커가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는 6야드 박스 안으로 들어가야 할 때도 컷백을 원한다. 이런 일들이 오후 내내 지속됐다. 이것은 그들에게 옳지 않다, 라고 밝혔다. 손흥민의 침묵에 다시 한번 공격이 이어졌다. 손흥민은 지난 1라운드 이후에도 현지의 호평을 받았다. 당시 손흥민은 전체적으로 저조한 경기력을 펼쳤다. 슈팅은 단 1회에 그쳤고 이마저도 수비에 막혔다. 이에 영국 매체 풋볼 365는 손흥민에 대해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매체는 토트넘의 공격 3인조 중 우리를 가장 놀라게 한 선수는 바로 손흥민이다. 그의 선수 생활은 상승 궤도에 있지 않다. 그는 토트넘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쳤다. 이는 분명하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클럽의 주장은 더 이상 제외할 수 없는 인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라고 밝혔다. 이어 손흥민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34경기에 선발로 출전했다. 이 중 60분도 못 뛰었던 때는 뉴캐슬 유나이티드전이 유일하다. 다른 공격수들은 손흥민의 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그게 바뀌어야 할 점이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다면적인 공격에 완벽하게 적합한 선택지이지만 이제는 바꿔야 한다. 그는 많은 선택지 중 하나일 뿐이다. 더 이상 모든 상황에서 선발로 나설 자격이 없다, 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제이미 오하라와 풋볼 런던 등 많은 관계자들이 손흥민의 활약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 경기 침묵으로 선발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그러나 손흥민은 2라운드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하지만 뉴캐슬전 침묵으로 다시 한번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다. 또 선수 탓 포스테코글루, 리그 10위 추락에 스트라이커가 부족했다. 지적 오른쪽 화살표, 비겁한 변명입니다. 비판 나와.
토트넘은 1일 영국 뉴캐슬의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펼쳐진 2024에서 25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 뉴캐슬과 경기에서 1에서 2로 패배했다. 전반 37분 하비 반스의 선제골을 내줬고 후반 11분 상대 댄버니 자책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하지만 후반 33분 알렌산더 이삭에게 결승골을 얻어맞았다. 이번 패배로 토트넘은 뉴캐슬전 3연패를 이어갔다. 반전에 실패했다. 그리고 시즌 첫 패배를 당했고 1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리그 10위로 추락했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이 넣은 골은 없다. 상대 자책골이 유일한 골이다. 최전방 공격수로 나선 손흥민은 침묵했다. 슈팅 1개에 그쳤다. 토트넘은 또 20개의 슈팅을 시도하며 공세를 퍼부었지만 득점에 실패했다. 반면 뉴캐슬은 유효 슈팅 3개 중 2개를 골로 연결했다. 올 시즌 야심차게 영입한 도미닉 솔랑케게 부상으로 이탈했고 히샬리송도 마찬가지다. 또 손흥민이 주 포지션이 아닌 최전방으로 나섰다. 지난 시즌 막판 이미 실패를 경험한 토트넘이지만 또 들고 나왔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전술에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채 실패한 전술을 계속 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자신의 전술이 아닌 선수 탓을 했다. 이번 경기 패배의 이유로 스트라이커 부족을 꼽았다. 황당한 핑계가 아닐 수 없다. 토트넘 소식을 전하는 스퍼스웹은 포스테코글루가 스트라이커 부족으로 경기를 놓쳤다고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토트넘은 뉴캐슬에 1에서 2로 졌다. 승점을 얻지 못했다. 포스테코글루는 팀이 만들어낸 찬스의 수와 스트라이커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팀에 인정받는 스트라이커가 없는 상황에서 뉴캐슬과 경기는 힘들었다. 여러 차례의 기회를 놓친 탓에 토트넘에게는 더욱 실망스러운 결과가 됐다. 포스테코글루는 팀에 스트라이커가 있었다면 이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 잠재적으로 천부적인 스트라이커 부족이 문제였다. 우리가 더 나은 의사결정을 했어야 했다. 우리가 만든 기회만이 문제가 아니다. 아마 6번에서 10번 정도 더 많은 기회를 만들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 고 말했다. 이에 이 매체는 이런 기회를 만다는 건 다 잘하는 일이지만 우리는 그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 팀에 제대로 된 스트라이커가 없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우리는 여전히 이런 기회를 마무리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선수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즉 선수 탓이 아니라 감독의 전술이 문제라고 지적한 것이다. 비겁한 변명이다. 3. 충격. 뭐하는 거야? 페이노르트 입단, 황인범 대신 설영우 사진 게재. 213만 팔로워, 네덜란드 리그 계정, 대형 실수. 네덜란드 에레디비지의 페이노르트는 3일, 한국 시간,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츠르베나 즈베즈다에서 뛰고 있던 황인범을 영입했다. 계약 기간은 2028년까지이며 등번호는 4번이다 라고 발표했다. 이에 같은 날 축구 콘텐츠 제작소 433위 네덜란드판 계정은 3일 한국 시간 황인범이 페이노르트로 이적했다 라고 전했다.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433 공식 계정의 팔로워 수는 무려 7,487만 명이며 에레디비지의 관련 소식을 주로 전하는 네덜란드판 계정도 따로 운영되고 있다. 네덜란드판 계정의 팔로워 수는 213만 명이다. 그런데 이 네덜란드판 계정이 대형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페이노르트로 이적한 황인범 대신 올여름 즈베즈다로 이적해 잠시 한솥밥을 먹었던 설영우의 사진을 게재한 것이다. 덕분에 일부 팬들은 사진 속 인물은 황인범이 아닌 설영우다. 잘못된 사진이 올라왔다 라는 댓글을 달고 있다. 작은 실수로 인한 해프닝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국내 축구 팬들 입장에선 썩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이제 막 에레디비지에에 입성한 한국 선수의 사진이 잘못 게재됐다. 더군다나 213만 명이 팔로워를 보유하며 네덜란드 축구 팬들 사이에서 영향력이 있는 대형 콘텐츠 계정이 저지른 실수이기에 더욱 아쉬움이 남는다. 황인범은 K리그 1 대전 하나시티즌에서 프로 데뷔한 뒤 탁월한 볼간수 능력과 센스 있는 플레이로 단숨에 축구 팬들을 사로잡았다.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꾸준한 활약을 펼친 황인범은
2019년 해외 진출을 모색했다. 그의 차기 행선지는 밴쿠버 화이트캡스였다. 이후 1년 만에 루빈 카잔 유니폼을 입으며 유럽 무대 진출에 성공했다. 루빈 카잔에서도 성공적인 커리어를 보낸 황인범이지만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침공이 발생했고 러시아에서는 더 이상 축구를 할 수 없게 됐다. 덕분에 그는 2022년 잠시 FC 서울의 임대 신분으로 몸담은 뒤 같은 해 7월 올림피아코스에 입단했다. 올림피아코스에서도 황인범의 활약은 계속됐다. 그리고 한 시즌 만에 세르비아 리그의 즈베즈다에 합류했다. 당시 축구 팬들은 황인범이 준수한 기량에도 불구하고 변방 리그를 탈출하지 못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